잦은 기침과 호흡곤란으로 인해 천식이나 가벼운 호흡기 질환으로 인식하기 쉬운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한 질병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4번째 사망 원인에 꼽힐 정도의 심각한 호흡기 질환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금연은 기본. 본 영상물에서는 호흡곤란을 극복하는 것은 물론 급성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환자 여러분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자가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쇄골에서 시작해 갈비뼈까지 가슴의 앞쪽에 있는 폐는 우리 몸의 호흡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무엇보다 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가스 교환입니다. 폐 안에 들어온 공기 속의 산소는 허파가리를 포도껍질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 혈관으로 들어가고 이산화탄소는 폐포를 통해 밖으로 배출되는데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란 이 가스 교환에 문제가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흡연을 통한 담배 연기나 오염된 공기가 기관지에 염증을 일으켜 기관지가 점차 좁아지게 되고 폐의 허파가리를 파괴해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심하면 간단한 일상생활도 할 수 없는 병입니다. 보통 흡연이나 공해 등의 위험인자에 노출돼 있거나 잦은 기침과 객담, 호흡곤란을 만성적으로 일으키면 폐기능 검사를 통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되게 늦은 나이에 서서히 오시기 때문에 잘 감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숨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는 병이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폐기능 검사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처음 나타나는 증상이 서서히 증가하는 이제 호흡곤란이라 이럴 때 꼭 폐기능 검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폐기능 검사는 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진단하는 것뿐만 아니고 치료에 얼마나 반응을 하는지, 약제를 선택할 때의 기준도 되고 또 얼마나 심한지 그런 걸 평가하는 데 꼭 필요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일반인 중에서도 불편한 게 없어도 담배를 오래 피신 분들 또는 기침 가래가 오래 있으신 분들은 꼭 이 검사를 받으셔야 병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폐기능 검사를 통해 나타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진행 정도에 따라 단계별 치료를 거치게 됩니다. 치료에는 기관지 확장제나 스테로이드제와 같은 약물 치료가 있는데요.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운동요법이나 식이요법과 같은 환자 여러분의 자가관리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포함해서 만성 폐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폐근이 많이 약하셔서 일상생활 하시는데도 숨차고 힘들어 하십니다. 그 약만큼 중요한 게 자가관리이신데요. 자가관리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감기는 어디 나갔다 오시면 손 씻기를 꼭 하시는 게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예방접종법이 되겠고 예방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사람 많은데 나가실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셔서 특히 독감 돌고 이럴 때는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운동요법에는 호흡근 훈련하고 상지, 하지 운동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하지 근육 운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근육 운동이 대단한 건 아니고 열심히 속보로 걷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폐기능이 유지되고 증상도 개선되고 일상적인 생활 하시는데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금방 해결되는 건 아니고 최소한 2~3달은 해야 그런 게 나타나고 그거를 꾸준히 유지해야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인 운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감 접종은 매년 10월마다 꼭 받으시는 걸로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만성 폐질환 환자를 위한 운동요법입니다. 지금부터 환자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될 운동요법과 영양요법 등 여러 가지 자가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운동요법입니다. 만성 폐질환은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운동할 때 숨쉬기가 힘들어져 운동을 기피하게 되고 이에 따라 근육이 약하게 되어 호흡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등 악순환을 거듭하게 됩니다. 지속적인 운동은 식욕을 좋게 하고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하며 스트레스 해소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운동할 때는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술 모으기 호흡법에서 시작해 복식 호흡, 호흡근 스트레칭, 체력 회복 운동, 걷기 승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식후 1시간 동안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운동할 때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호흡을 고르면서 운동을 합니다. 또한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중지하고 피곤함을 느끼면 무리하지 말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호흡이 어려워 산소호흡기를 이용하신다면 호흡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운동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동작이 좋은지 본격적으로 운동요법을 따라해 볼까요? 먼저 입술 모으기 호흡법입니다. 편안한 자세나 앉은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편안히 코로 숨을 들이마신 다음 입술을 오므린 모양으로 천천히 내쉬는데요. 들이쉴 때보다 2배 정도 긴 시간 내쉬는 것이 좋습니다. 어렵다고요? 들이쉬면서는 하나, 둘을, 내쉴 때는 하나, 둘, 셋, 넷을 셉니다. 연습해 보세요. 다음은 복식 호흡법입니다. 먼저 편안하게 자리에 눕습니다. 누운 자세에서 한 손은 가슴에, 다른 한 손은 배에 올려놓은 다음 코로 숨을 들이마시며 배를 밖으로 내밉니다. 그리고 입술 모으기 호흡으로 숨을 내쉬면서 배를 안으로 당깁니다. 다시 코로 숨을 들이마시며 배를 밖으로 볼록하게 내민 다음 숨을 내쉬면서 배를 안으로 당깁니다. 다음은 호흡근 스트레칭입니다. 복식 호흡이 끝났다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만약 서 있는 자세가 힘들다면 앉아서 해도 좋습니다. 호흡근 스트레칭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먼저 숨을 마시면서 양쪽의 어깨를 천천히 올립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어깨를 천천히 내립니다. 다시 숨을 마시면서 어깨를 천천히 올립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어깨를 천천히 내립니다. 다음은 가슴 근육 늘리기 운동입니다. 양손을 가슴에 얹고 고개를 숙인 채로 먼저 숨을 내쉽니다. 가슴을 아래로 쓸어내리고 동시에 숨을 들이마시며 목을 뒤로 젖힙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숨을 내쉬며 목을 원래대로 아래로 숙입니다. 다시 가슴을 아래로 쓸어내리고 동시에 숨을 들이마시며 목을 뒤로 젖힙니다. 다시 숨을 내쉬며 목을 원래대로 아래로 숙입니다. 가슴 근육 늘리기 두 번째 동작입니다. 머리 뒤로 양손을 잡은 상태에서 숨을 마시고 내쉽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손을 위로 뻗습니다. 한 번 더 들이마셨다가 다시 숨을 내쉬면서 손을 머리 뒤로 내립니다. 다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손을 위로 뻗습니다. 한 번 더 들이마셨다가 다시 숨을 내쉬면서 손을 머리 뒤로 내립니다. 다음은 등 근육 늘리기입니다. 양손을 잡은 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팔을 앞으로 쭉 늘려 등을 둥글게 합니다. 숨을 다 내쉬면 그 자세에서 숨을 다시 들이마시고 다시 내쉬면서 손과 등을 원래대로 합니다.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팔을 앞으로 쭉 늘려 등을 둥글게 합니다. 숨을 다 내쉬면 그 자세에서 숨을 다시 들이마시고 다시 내쉬면서 손과 등을 원래대로 합니다. 옆구리 늘리기입니다. 한 손은 머리에, 다른 한 손은 허리에 놓고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곤 숨을 내쉬면서 몸을 기울입니다. 천천히 숨을 다 내쉬면 몸을 원래대로 합니다. 다시 숨을 내쉬면서 몸을 옆으로 기울입니다. 천천히 숨을 다 내쉬면 몸을 원래대로 합니다. 자, 이번엔 체력 회복을 위한 운동입니다. 체력 회복 운동은 운동이나 활동 후 소진된 체력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운동인데요. 먼저 숨을 들이쉬면서 어깨를 올렸다가 숨을 내쉬면서 어깨를 내립니다. 다시 숨을 들이쉬면서 어깨를 올렸다가 숨을 내쉬면서 어깨를 내립니다. 다음은 어깨에 손을 올린 후 숨을 들이쉬면서 팔꿈치 위로 돌립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팔꿈치 뒤로 돌려내립니다. 다시 숨을 들이쉬면서 팔꿈치 위로 돌립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팔꿈치 뒤로 돌려내립니다. 이번엔 목을 좌우로 돌려보겠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목을 옆으로 돌린 후 숨을 들이신 상태에서 반대 방향으로 목을 돌리고 숨을 내쉽니다. 다시 숨을 내쉬면서 목을 옆으로 돌린 후 숨을 들이신 상태에서 반대 방향으로 목을 돌리고 숨을 내쉽니다. 다음은 걷기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호흡 재활 운동을 해보았는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운동은 걷기입니다. 걷기는 먼저 평지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은데요. 평평한 곳에서 걷는 연습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면 경사길을 걷거나 계단 오르내리기를 해봅니다. 이때 입술 모으기 호흡법으로 호흡하는 것이 좋으며 처음에는 한 계단씩 천천히 쉬어가면서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날씨나 몸 상태로 인해 실외에서의 운동이 어렵다면 실내에서 걷거나 고정식 자전거 운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기침과 객담 배출법입니다. 폐에 객담이 찼을 때 짧게 기침을 하는 것은 기운만 소모되고 객담 배출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객담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기침법이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올바른 기침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침할 때에는 먼저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약간 앞으로 기울인 자세로 앉은 다음 복식 호흡으로 깊게 숨을 들이쉬고 2초 동안 숨을 참습니다. 그리고 입을 가볍게 벌린 상태로 처음엔 가볍게, 다음엔 세게 기침합니다. 마지막 코로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하면 객담 배출이 훨씬 쉬워집니다. 이렇게 기침을 해도 객담이 잘 안 나오신다고요? 폐 깊숙이 객담이 고여 잘 배출되지 않는다면 몇 가지 추가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먼저 손바닥을 밥공기 모양으로 하여 가슴이나 등을 톡톡 두드리고 몸을 움직여 객담을 나오기 쉽게 하는데요. 편안한 의자에 앉아 몸을 좌우로 10초 정도 기울입니다. 그리고 몸을 앞뒤로 기울입니다. 역시 10초 정도 반복합니다. 다음은 바로 누웠다 엎드렸다를 반복합니다. 이번엔 좌우 번갈아 가며 옆으로 눕습니다. 가정이나 병원의 침상에서는 베개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데요. 엎드린 자세에서 베개를 배 아래에 놓고 엉덩이를 들거나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베개를 등 뒤로 넣어 무릎을 고추 세운 자세, 옆으로 누워 베개를 엉덩이와 발 아래에 끼워 넣는 자세, 베개를 빼고 엎드린 자세에서 엉덩이를 높이 든 자세를 취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 폐 깊숙이 고여있는 객담을 배출하기 수월해집니다. 다음은 만성 폐질환 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생활수칙입니다. 먼저 감염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글을 잊지 말고 해서 입안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공기가 나쁜 곳은 되도록 피하며 방을 환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감기 걸린 사람 옆에는 가지 않도록 하고 급격한 온도차는 되도록 피합니다. 가을에는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 중증 감염을 미리 예방하도록 합니다. 스트레스는 피하고 몸과 마음의 휴식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영양, 수면을 취하며 항상 마음의 긴장을 풀고 여유 있게 생활하도록 합니다. 하루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보고 자신의 컨디션과 체력에 맞는 것부터 먼저 행하도록 합니다. 목욕이나 샤워는 의자나 자변기에 앉아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샤워기의 물은 얼굴에 직접 뿌리지 않도록 하고 머리를 감을 때는 숨이 많이 차므로 무리하지 않도록 하며 힘이 들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다음은 만성 폐질환 환자의 영양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성 폐질환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소모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보다 열량이나 단백질의 요구량이 많이 증가되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래서 충분한 식사량과 특히 호흡근의 유지를 위해서 매끼, 고기나 생선이나 두부나 계란 등을 통한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열량 고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제대로 유용하게 쓰이게 하기 위해서는 채소나 과일을 통한 비타민이나 무기질 섭취도 꼭꼭 챙기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사는 간식을 포함하여 소량씩 자주 먹도록 하며 식사를 할 때는 천천히 음식을 잘게 씹고 숨이 찰 때는 잠깐 씹는 것을 멈추고 숨을 쉬는 것도 좋습니다. 염분은 하루에 10g 이하로 섭취합니다. 지나친 염분은 몸이 붓는 원인이 되므로 고혈압이나 심장에 부담을 느끼는 분은 특히 주의해야 하며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은 염분이 많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을 적절히 조절해야 하며 복부팽만이 있다면 양배추나 맥주, 탄산음료, 생양파 등 가스를 잘 형성하는 식품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며 알코올성 음료, 수면제, 진정제 등은 복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담배를 끊어야 되는 이유는 이 담배가 만성 폐질환의 중요한 원인일 뿐만 아니라 만성 폐질환 가진 분들의 경과 중에 중요한 악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사망률이 매우 높은 폐암의 또한 원인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담배를 끊기가 참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본인의 뜻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도 어려운 경우에는 요즘에는 그 효과적인 약물들이 많이 있어서 금연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일 때는 병원에 가도록 합니다. 열이 있거나 몸의 나른함이 끊이지 않고 계속될 때, 기침 횟수가 늘었을 때, 객담의 양이 증가하거나 색이 변했을 때, 호흡곤란이 심해지거나 손톱이 보라색으로 변했을 때, 배뇨 횟수가 줄고 손발이 부을 때, 불안을 강하게 느끼며 불면증이 계속되면 관가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을 찾도록 합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지금도 담배를 피우신다면은 참 겁이 없는 분들이죠. 저도 진단을 받고도 한 1년 이상 담배를 피웠는데 지금 죽을 고통을 겪고 살아나다 보니까 참 미친 짓이었다고 생각해요. 진짜 살기 위해서 가족들을 생각하신다면
필히 금연은 해야 되는 거고, 또 병원에서 추천하는 자가 운동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소파에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고 최대한 걷고 몸을 움직인다면은 진짜 다시 호흡을 찾아가지고 건강을 찾을 수 있는 어떤 몸을 더 좋은 몸을 틀림없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성폐질환은 완치가 어려운 질병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환자 여러분의 호흡 능력이나 일상생활 정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자가관리법을 통해 호흡 곤란을 극복하고 조금씩 일상생활을 개선해가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서울 아산병원 호흡기 내과가 늘 함께하겠습니다.